자, 이어서 서퍼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 필요로 하는 지도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소프트웨어는 다 설치가 된 상태지요. 설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 이렇게 아까 받았던 다운된 데이터 중에서 data.zip이 있죠. data.zip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다음과 같이 5개의 폴더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자 해요. 지금은 먼저 서퍼에서 여러 옵션들이 있죠. 파일, 에디트, 편집 기능, 뷰 보는 기능, 뭐 그림 그리는 기능, 어레인지, 그리드 만드는 파일, 그다음 지도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창에 대한 내용, 도움말 등등이 있어요. 뭐 여기는 파일을 내가 워크시트를 읽어갖고 시트상에서 내가 뭔가를 넣을 것이냐, 그 내용들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경우라 워크시트를 이용할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파일들을 좀 읽어가지고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위치도 같은 거 포스트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폴리곤, 폴리라인, 심볼 넣거나 이런 걸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옵션으로 밑에 단추가 아이콘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누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 왼쪽에 여러분이 생성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를 더블 클릭해도 여러분들 그 객체에 대한 속성 정보가 뜨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색깔을 내가 다르게 하겠다, 글씨를 키우겠다, 폰트를 다른 걸로 쓰겠다, 뭐 굵게 칠하겠다 이런 옵션들을 주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폰트에 대한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릴 때고요. 이거는 뭐 내가 여러분들 패다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갖고 특별하게 도면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여기 버그가 생기나? 잠시만요. 다시 실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폴리라인 그리는 것도 있고 내가 심볼을 뭘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저 지정에 된 심볼 같은 것들을 위치 찍어서 입력도 가능합니다. 전체 선택해서 없애고 싶으면 이 손바닥 무늬 눌러도 되고요. 이 화살표 무늬 눌러도 되고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사라져도 되고요. 전 단계로 다시 실행 취소하려면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없앨 것이면 하나씩 삭제시켜도 되고요. 여기 내 객체를 골라가지고 딜리트 키로 없애도 되고요. 다음에 네모 박스를 그리고 싶다. 네모 박스 그리면 되고 다음에 조금 둥근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박스 그리고 싶다. 또는 타원형의 형태를 그리거나 원을 그리고 싶다. 이게 그려서 객체들을 삽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옵션들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 없을 거로 보이고 우선 전체적인 화면들을 좀 봐서 화면 페이지에 내가 사이즈를 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맵 메뉴를 누릅니다. 맵 메뉴를 누르면 지금 할 목적은 GPS 상시 관측소에 대해서 우리 GNSS 파트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4장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4장의 GPS 측량 일반에 보면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기관별로 GPS 상시 관측소를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경우는 측량의 목적, 국립해양 측위정보원은 항법, 배 항행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고 천문연구원,
뭐 전파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GPS 기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 예측 등을 이용해서 쓰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시 관측소의 위치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각각의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시 관측소의 이 위치들을 기관별로 색깔로서 이렇게 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표현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NSS 데이터 통합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통합센터 홈페이지를 카피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주 메뉴가 나오죠.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기에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 상시관측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위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PS 상시관측소, 지금 전체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GPS 관측소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이제 기관별로 뭐 기상청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위치의 기, 뭐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이용한다면 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용한다 국,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일단은 내륙 쪽에 측량을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관측소 위치를만 확인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엑셀 파일 있죠? 상시 관측소에 대한 좌표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거를 열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 관측소의 위치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경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니까 이건 공간정보 국토정보공사의 산하의 공간정보연구원에서 다루는 거고, 그 관측소의 이 X, Y, Z 지심좌표라고 되어 있는 파트들은 3차원 직각좌표고요. TM 좌표는 평면 직각좌표 2차원 좌표죠. 그래서 2차원 좌표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투영 원점이 129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129도, 경도 129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부 원점의 기준으로 해서 TM 좌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와 그 상시 관측소의 타원체 높이,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높이인 타원체고, 이렇게 값들이 각각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고, 이 좌표들을 활용을 해서 각 기관별로 이용하고 있는 상시 관측소의 위치들을 표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실습 시간을 학교에서 했었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편집을 하고 좌표도 변환을 하고, 또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투영의 원점 위치도 뭐 127도면 중부 원점이 될 거고, 뭐 동부 원점이 있기도 하고, 여기 125도면 서부 원점이기도 하고, 원점의 위치별로 다 다르니까 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평면 직각좌표의 위치가, 요것들도 하나의 통일된 투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변환하는 것도 실습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습용 데이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포스트맵 작성용 GPS 상시 관측소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총 5개 기관 정도 좌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보시면 공간정보연구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에 지적 연구하는 기관들이고요. 관측소의 이름 한글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 GPS 상시 관측소의 고유한 기관 사이트 이름은 4자리로 한다고 그랬죠. 4자리 이니셜 이름이 정해져 있고, 앞서 봤던 다운받았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심직각좌표 3차원 좌표값, 위경도값, 타원체고값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투영 좌표예요. 평면 X 이제 그 TM 좌표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투영에 대한 원점이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가 기본적으로 먼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도를 불러드릴 텐데, 그 베이즈맵, 즉 기본도를 불러드릴 때 그 기본도가 어떤 투영 원점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도로서 제공시켜 드렸던 이 데이터들은요, 중부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즉, 위도 38도와 경도 127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된, 이제 행정구역도인 거고요. 이 행정구역도 상에 이 이제 평면 직각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도인데, 이 행정구역도의 투영 원점의 원점 가상값은 우리가 보통 TM 투영에서 우리나라는 60만 X좌표에는 60만 메타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Y좌표에는 20만 메타를 더해준다. 음수부호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베이지 맵에 사용될 이 국가 이제 행정구역도는 원점 가상값의 X 값을 50만 메타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50만 메타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GPS 상시 관측소에 이 위경도 값을 이용해서 TM2형을 통해 갖고 중부 원점으로 통일하면서 원점 가상값을 50만, 20만 메타로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제공을 한 상태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서퍼 실행창 화면에서 일단은 맵 메뉴를 누르시고 이제 베이스 맵을 먼저 누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았던 실습용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십시오. 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고 데이터의 베이지 맵 작성용 행정구역도를 누르시면 쉐이프 포맷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v광역시 언더바 tm. 쉐이프 파일 tm2형인데 중부 원점을 기준으로 제작이 된 행정구역도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뭐가 뜨죠? 에스리사에서 이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읽어 드리겠느냐 해서 뭐 뜨는데 다 무시하시고 오케이만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경계가 뜨게 되겠고요. 왼쪽은 내가 지금 실행시켰던 읽어드렸던 기본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맵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내가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행정구역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눌러서 변경을 해도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 좌표계에 보면, 이 지도의 외곽에 보면은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TM별로 뭐 50만 메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좌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좌표 축이 있는데요. 그 축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걸 끄면 깔끔하게 축을 없앨 수도 있고요. 활성화시키면 축을 생성시켜 놓을 수도 있고, 네, 기본도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기본도를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구역도의 오른쪽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등등의 내용들을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메뉴가 많이 사용되는 건데 속성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성 정보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회전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가 기본도 불러들여서 이 기본도 위에다 상시관측소의 위치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지금은 포스트맵이라고 불리는 위치도라는 걸 표현할 건데요. 자, 포스트맵, 새로운 포스트맵을 부르겠다 하고 메뉴를 클릭하면 포스트맵에 필요한 좌표와 그 지점의 위치, 그것들을 어디에 있느냐 찾으라고 될 거예요. 두 번째 폴더에 들어가는 포스트맵 작성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공간정보연구원이라는 곳에 상시관측소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에러 메시지가 될 건데요. 무시하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기본도와 아무것도 없는 지도가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기본도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데이터 불러드렸는데, 그래서 속성을 들어가 봅니다. 속성을 들어가 보면 여러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일반 메뉴, 라벨, 뷰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일반 메뉴에서 보시면 나는 A는 뭐 한글로 돼 있잖아요. 서퍼가 아직 이 서퍼 8 버전에서는 한글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한글로 적용된 부분들을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은 영문으로 읽어드려야 되겠고요. 자, 각각의 행별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공간정보연구원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을 보시면 A열에는 관측소의 이름, B열에는 사이트, 네 자릿수, 그 다음에 3차원 지심 직각좌표, 위도, 경도, 높이, 그 다음에 TM좌표, X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가 불러드리려고 그러면 이 기본도 자체가 이 기본도의 지금 요 기본도 자체가 TM2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차원 직각좌표로 구성되어 있는 TM2형이기 때문에 이 좌표도 내가 상시관측소,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읽어드리고자 이제 구축되어 있는 상시관측소의 위치도 TM 좌표를 지정을 해서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좌표기가 일치되면서 그것들을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우선 지금 읽어드린 게 이름이 좀 정해놔야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공간정보연구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셔서 자, 지금 읽어드려야 되는 게 결국은 내가 이 평면 직각좌표 제일 끝에 있는 I와 J결에 있는 것들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X, Y는 이렇게 돼서 Y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읽어드리고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근데 뭐가 좀 위치가 서로 바뀐 것 같죠. 그죠? 수학 좌표계랑 지도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90도로 TM2 형상으로 회전이 돼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요거를 Y로, 요거를 X로. 즉, 수학 좌표계와 지도 좌표계의 좌표계 축을 서로 뒤틀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속성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는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싶어.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은 첫 번째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공간정보연구원은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와 이 지도회를 오버레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 여러분들 이걸 하나 클릭하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지도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에 저기 왼쪽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이걸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행정구역도 같이 컨트롤 키를 해도 같이 묶입니다. 그 상태에서 맵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오버레이라는 맵이 있어요. 오버레이. 그 오버레이 기능을 딱 누르면 기본도 위에 지금 우리가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표 상시관측소 위치가 오버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지도가 합체되니까 가장 기본에는 기본도 이름으로 딸려 들어가죠. 그래서 호스트 맵의 이름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정보연구원으로 해서 표시를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맵을 다시 브레이크 깨트려요. 그러면 깨집니다. 서로 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합쳐서 맵을 오버레이 시킬 수도 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연구원 맵에 다시 속성에 들어가셔서 나는 이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소의 이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라벨에 들어가서 내가 관측소의 이름들은 어디에 넣어놨어요? 아까 두 번째 사이트라는 데 있죠. 사이트라는 데 넣고 아래쪽 옵션에 보시면 자, 내가 이 위치를 표시한 요 그림 위에 그 사이트 이름을 넣을래? above. 그 다음에 왼쪽에 넣을래? 중앙에 넣을래? 오른쪽에 넣을래? 아래에 넣을래?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마음인데 마음대로 한 표현 해보세요. 저는 아래에다 넣겠습니다. 하고 폰트 눌러가지고 내가 폰트를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폰트를 다른 모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측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관측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제 관측소 위치도 표현을 하면서 이름까지 들어가면 빽빽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측소의 글씨를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6 정도 줄여서 이렇게 표출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정보연구원의 상시관측소가 표시가 됐고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포스트맵을 불러들여서 두 번째, 기상청이 산하의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GPS 기상 목적으로 설치한 상시관측소를 또 불러드릴 거고요. 이거는 기상청 하러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읽어드려야 될 때니까 아까처럼 좌표계와 뒤에 y를 x좌표 x값에다 입력하고 x를 y값에다 입력을 하고요.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얘는 이번에 색깔을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녹색으로 한번 해보고 라벨도 사이트 이름이니까 관측소 이름으로 아래쪽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폰트도 6으로 디폴트로 다시 지정이 됐네요. 어플라이 오케이 돼 있죠. 자, 그럼 또 따로 놀죠. 여기가 얘 맵하고 요 전체적으로 앞에 만들었던 맵을 다시 오버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오버레이면 상시관측소,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상시관측소의 위치들은 이렇게 왼쪽 서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주도에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합시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포스트맵. 그래서 이번엔 국립해양특위정보원. 이제 바다의 항행을 위한 거나 내륙의 항법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의 상시관측소고요. 똑같이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은 해수부에서 하니까 해수부라고 할게요. 해양수산부. 자, 똑같이 y, x를 입력을 하고 색깔을 이번에는 노란색 어떤 걸 할까? 좀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눌러보고 라벨도 사이트로 정해서 오케이 눌러주고요. 자, 또 불러들여서 한꺼번에 합쳐볼게요. 또 포스트맵, 새로운 포스트맵 불러드리고 이번엔 국토지리정보원 VRS 측량 같은 걸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부 산하니까 국토부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좌표 읽어드리는 데이터에 좌표계를 맞춰줘야 되고요. Y, X, 그 다음에는 측량을 배우고 있으니까 측량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시관측소니까 확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예측하고 예측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 지질자원 그래서 표시를 하고 자, 지질자원연구원 똑같이 잡고 Y좌표 Y값 읽어드리고 X값 읽어드리고 자, 얘는 지질자원연구원은 모양을 세모로 할게요. 이번엔 세모로 하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그 다음에 라벨도 사이트 이름으로 정해놓고 적용해서 만들어 놓고요. 전체 지도 다 합쳐도 되고요. 놓고 화면에 놓고 올 컨트롤 A 누르면은 올 선택이고요.
맵을 오버레이 해라.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어디에 집계 상시관초가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곳 경계 쪽에 요렇게 노란색들, 특히 경주, 포항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 지질자원연구원에 관측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좌표에 축을 한번 지어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시관측소의 위치도를 그렸습니다. 자, 지질자원연구원 그렸고, 국토부, 해수부 모양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 해수부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꿔보기도 하고, 또 기상청은 모양을 이렇게 굵은 십자가로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 맞는 주제 이제 위치도라고 불리는 포스트 맵을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눌러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GNS 상시관측소 위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글씨 좀 키워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화살표 무늬 누르면 그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현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옆에다가 범례라고 그러죠. 인덱스처럼 동그라미 설치해 놓고, 내가 빨간색으로 설치한 거는 아까 뭐였어요? 국토지리정보원이란다 그랬죠. 국토지리정보원 그러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글씨 조금 키워볼까? (14) 정도로 키워보고, 이렇게 해서 객체 옆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범례 이렇게 해서 뭐 해양수산부 마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문연구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연구원, 또 기상청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예쁜 모양의 상시관측소 지도가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행정구역을 나타냈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긴 하는데, 행정구역의 종류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행정구역의 배치가 베이스 맵을 요걸 안 넣고 내가 조금 더 복잡한 걸 넣겠다 그러면 공간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뭐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볼까요? 공간정보 데이터에 가면 행정경계가 뭐 시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시군구로 되어 있는 걸 이용하겠다. 이거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거, 읍면동이면 되게 세밀하게 잘리겠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되죠. 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된 지도 위에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포스트 맵을 올리겠다 그러면 또 합쳐서 두 개를 오버레이 시켜 놓으면 읍면동별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각 기관별로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미안합니다. 작성된 상시관측소의 위치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